네, 2021년 5월 16일 이정훈입니다. 김일성 회고록은 대한민국에서 출판해도 좋다. 그러나 전두환 회고록은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일성은 되는데 왜 전두환은 안 되죠? 전두환은 안 되는데 왜 김일성은 되죠? 광주지법이 전두환 회고록은 출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법원에 광주지방법원에다가 김일성 회고록 출판해도 되는지 판결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기로 하죠. 지난 5월 13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부장한 박병태입니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해도 좋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월 23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 단체 등에서 김일성 회고록이 세기와 더불어가 있죠. 그거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배포하려는 데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말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4월 23일 했는데 5월 13일 날 기각을 했습니다.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이 김일성 회고록을 내는 데는 어디냐? 민족사랑방이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4월 1일 날 이 민족사랑방은 원래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낸 거거든요. 그 원전을 그대로 옮겨서 같은 제목으로 8권입니다. 한국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중에는 또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1권에는 김일성이 이제 아버지가 빨려 죽고 엄마가 중국인한테 재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혼자 좀 크는 시절이 있죠. 부모를 잃은 김일성이 만주에 있을 때 손정도 목사 집에서 머물며 학교를 다녔다. 그때 다닌 게 육림중학이라고 해서 상당히 명문학교를 다닌 건 맞습니다. 근데 손정도 목사가 누군가 하면 우리 해군의 창설자, 그래서 우리 장보고 2라고 하는 잠수함을 손원일급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손원일 해군 창설자의 부친입니다. 손정도 목사가. 흥미롭죠, 그죠? 한 분은 대한민국 해군을 만들고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은 북한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권에는 김일성은 자기의 아버지 김영직은 기독교 학교인 숭실중학을 나왔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창신학교 나왔을 때는 연세대 명예교수였던 김영식 그랑 이제 서로 선후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 강반석도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김일성이 솔직하게 썼죠. 그리고 2권에서는 김일성이가 내 본명은 김성주다라고 밝혀놨습니다. 내가 왜 김성주인데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느냐? 그거는 자기보다 5년 선배인 김혁이라는 시인이 조선의 별이라는 시를 썼답니다. 그 시를 갖고 노래가 만든 게 있는데 이 노래가 알려지자 자기 친구들이 김성주를 그 시의 하나의 별이란 말이 나오는 말이죠. 한별이 네 이름이 한별이네. 한별이라고 불러줘갖고 한별 때문에 한 개의 별, 한일자, 별성자 처음에는 그렇게 그래서 김일성이 됐대요. 김성주였다가 그러다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날일자 이룰성자로 바꿔라 해서 지금의 김일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쭉 있고 이 책들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 회고록이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걸 누가 대피를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죠. 그래서 5권까지 김일성 살아있을 때 나왔고 6권은 죽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해 놓은 걸 가지고 썼겠죠. 그 다음에 7권, 8권은 김일성이가 쓴 게 아니고 타인들이 쓴 뭐 지켜본 김일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북한에서는 계승본이라 그러죠. 그리고 7권까지에는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지낸, 그러니까 이 기간이 만주에서 지낸 기간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항일투쟁을 했다는 기간이죠. 그때까지 기간인데 7권까지는 그 동북항일연군에 속해 있던 김일성이가 동북항일연군을 이끄던 주보중이가 일본군 토벌대에 쫓겨가지고 소련으로 도망가잖아요. 중립조약 맺은 소련하고 일본은 안 싸기로 했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88 여단이 되는데 그때 여단원의 중대장급으로 따라가는 게 김일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권까지는 소련은 도주하기 전까지고 그 다음에 8권에는 소련으로 가서 45년까지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회고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 회고록에는 8권짜리지만은 김일성이가 48년부터 45년부터라고 해야 되지, 죽을 때인 94년까지 북한을 다스렸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의 회고록 3기와 더불어는 뭐 항일투쟁기다, 뭐 그렇게 되게 봅니다. 자, 이러한 판결을 한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지를 구하기 위한 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보존되는 권리가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돼야 된다. 이 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손해보는 사람들의 권리가 뭔지 사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가보호법에 따라 이적 포함물에 해당되는 건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전 금지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가보호법상 이적 표현물은 맞지만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가처분 시청한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나 인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기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이 소송을 냈던 도태우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북한 출판물 판매를 허용하면 다른 북한 저작물 출판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이 무력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책이 나오면 김일성이가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느냐, 또 북한 인민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느냐, 반인도적 범죄자인데 그런 자들이 책을 내도 된다는 게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이북에 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못하고 내가 대신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낸 출판사 김순균 씨는요, 남북 간의 장벽이 그만큼 더 걷어졌다, 장벽을 제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부 표기법을 수정해 다음 주 중에 개정판을 내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좋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도 북한을 알고 이렇게 내는 건 좋은데 이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좋은 출판물 같은 거를 북한에서 좀 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의지는 없나요? 우리가 북한 아는 거 좋은데 북한은 우리 알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면은 대북 전단이라도 뿌려갖고 북한이 우리 알도록 하면 안 될까요? 우리를 알게 해주는 자료는 대북 전단 뿌린 건 철저하게 막으면서 북한 출판물은 왜 자꾸 허용해 주죠? 어찌됐든 그렇게 나왔는데 대형 서점에서 이 책을 판매해 줄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교보문고나 예스24 등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책을 서점에 공급한 출판협동조합을 찾아가서 어디 좋냐 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점들이 움츠러들고 있죠. 좀 판매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거와 비교되는 게 전두환 회고록입니다. 2017년 3권으로 나왔죠. 제목은 전두환 회고록. 그리고 한 권이 더 나왔습니다. 이순자 자서전. 저는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눈에 안 띄는데, 전두환 회고록 제1권은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79년부터 80년, 아주 드라마틱한, 지금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러자면 79년 80년만큼은 못했죠. 더 혼란스러웠던 거는 50년부터 53년 전쟁 기간이죠. 1장은 12.6 박정희 시대의 종언,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2장이 12.12 사건, 3장이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죠. 그리고 4장이 5.18 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입니다. 5.18 광주사태나 광주사태 그 비극의 시작,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들, 정부와 계엄사의 수습 노력, 광주사태 수습 후 던져진 질문들, 5.18 사태의 실체에 관한 논란, 진실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이 최규하 대통령 하야, 이렇게 나가고요. 2권은 청와대 시절, 그래서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할 때인 80년부터 88년 일을 기록하고 있고, 3권 황야의 서단은 앞에 두 시절을 제외하고 그가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최근까지 말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인데, 이 책에서 마지막 대목인가에서 전두환 씨는 이렇게 썼죠. 나의 허물은 덮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의 채찍도 피할 생각이 없다. 나의 허물마저 후대를 위한 거울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생겨난 증오와 분노가 한때의 증오와 분노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때의 증오와 분노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관용과 진실에 대한 믿음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죠. 2017년 8월 4일 책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월 4일 날 광주지법은 이 책을 판매하지 말라라고 가처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5가지 쟁점에 관해서 33가지 부분에서 허위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가처분을 합니다. 이걸 받아들였고 전두환 책에서는 요렇게 33가지 부분을 까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14일 날 재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7일 날 또 5.18 단체들이 또 가처분 신청을 또 냅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15일 광주지법이 또 광주지법이죠. 또 가처분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판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때 보게 되면 안매장 부분이나 교도소 습격 주장, 무기 피탈 시간 조작, 전두환의 책임 부인과 관련된 쟁점 포함해서 36가지는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책은 서점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돌아가신 분인데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4월 3일 날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됐는데 4월 27일 5.18 단체들은 그 다음에 조비오 신부의 조카가 사자 명예 혐의로 전두환 씨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5일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구형하죠. 그리고 11월 30일 광주지법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씨 지금 불복해서 현재 2심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5.18 단체들은요, 또 민사소송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13일 날 광주지법 제13임사부는 전두환 씨 측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5.18 단체의 편을 들어줬죠. 손을 들어줬죠. 그리고 10월 4일 날 전두환 씨 측은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현재 2년 가까이 2년 이상 지났지만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가처분도 받아주고 민사소송도 지고 형사소송도 지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김일성 회고록은 당 출판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전두환 씨가 5.18 때 뭐를 했느냐 한번 봐야 됩니다. 5.18 당시에 전두환 씨 직책은요,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는 80년 4월 14일부터 80년 7월 17일, 5.18은 그 중간에 있죠. 3개월간 중정부장을 했습니다. 그 직전에 중정부장은 누구였느냐? 이희성 씨입니다. 이희성 씨는 박정희가 죽고 난 79년 11.6으로 죽었죠. 그 직후인 10월 30일부터 79년 12월 12일까지 2개월간 중앙정보부장을 합니다. 12월 12일 날 12.12 사태로 정승화 참모총장이 체포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하던 분이 군인이었죠. 바로 육군 참모총장으로 가게 됩니다. 때문에 윤일균 씨가 그때부터 12월 13일부터 80년 4월 13일 전두환 씨가 중앙정보부장 하기 전까지 4개월간 부장 대리를 합니다. 그 전두환 씨가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이 되죠. 중앙정보부장을 마치고 이희성 씨는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하면서 뭐 김대중 씨를 잡아놓고 운동권 사람들을 잡아놓고 하면서 하니까 그때 5월의 봄 시위가 굉장히 컸으니까 그 다음에 5월 18일 광주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희성 씨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거에서 최보식 기사와 했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12.12 정승화 체포한 거는 전두환이니까 12.12는 전두환 책임. 5.17부터 5.18은 계엄사령관으로 내가 한 거니까 5.18은 내 책임.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걸 준비했다가 못 내보냈죠. 이에 대해서 제가 몇 사람 물어보니까 이희성 씨는 전두환 씨보다 군인 선배입니다. 이희성 씨가 딱 자기가 계엄사령관으로 광주를 담당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두환이 끼느냐. 전두환도 거기에 대해서는 왈과하기 어려웠다. 지켜는 보고 생각은 있었지만. 그리고 전두환은 전두환대로 중앙정보부장, 그때까지는 보안사령관을 해봤지 않습니까? 보안사령관 군내의 보안, 정보니까 요만한데
국가 전체의 정보는 엄청 큰 겁니다. 그것만 해도 전두환 씨는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각자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광주 문제는 거의 개입 못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덮어씌운다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근데 북한에 대한 우리 정보를 주는 데 대해서는 아주 야박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6.25 전쟁 때 희생된 유가족들이 이 책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광주지법에다가 소송을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주지법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세기와 더불어를 광주지법에 맡겼으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또 거꾸로 전두환 재포를 서울 서부지법에 넘겼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 서울 중앙지법에서 두 가지 다른 판결이 나왔거든요. 판사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김일성에는 관대하고 북한 전대에는 야박하고 전두환에는 더 이렇게 나가는 우리 사회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